손흥민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축구 스타는 영국의 고급 주택가로 막 이사온 참이었다. 런던 외곽에 자리 잡은 이 동네는 완벽하게 다듬어진 잔디밭 고풍스러운 주택들, 그리고 조용한 품격이 어우러진 곳이었다. 이곳은 부와 성공의 상징이 가득한 공간이었고, 손흥민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자리에서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다.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새로 장만한 에메랄드빛 아스톤 마틴 DB11 AMR이었다. 이 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다. 매끈한 곡선,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부드럽게 울리는 엔진 소리는 손흥민의 땀과 헌신, 그리고 수많은 경기장에서 이겨낸 도전의 결정체였다. 그는 이 차를 동네 안에서 절대 과속하지 않았다. 시속 20마일을 넘긴 적도 없었고, 새벽에 엔진을 요란하게 굴리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 이웃을 방해한 적도 없었다. 손흥민은 이 차를 아침마다 차고에서 꺼내 조심스럽게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차의 매끄러운 표면을 손으로 쓰다듬을 때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 차는 그의 꿈, 그의 자부심, 그리고 그가 이겨낸 모든 고난의 증거였다. 하지만 이 평온한 동네에는 손흥민의 존재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마거릿이었다. 마거릿은 이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중년 여성으로 좁은 세계관과 뿌리 깊은 편견으로 무장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손흥민 같은 아시아계 이민자가 이 고급 주택가에 사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집은 손흥민의 집에서 몇 채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며 손흥민의 차를 노려보았다. 그 차가 주차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고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마거릿은 동네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이웃들과의 모임에서 늘 자신의 의견을 강요했고, 동네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감시했다. 그녀는 특히 외국인이나 젊은 사람들을 못마땅해 했다. 손흥민이 이사 온 이후 그녀는 그를 특별히 주시했다. 그의 성공, 그의 당당한 태도, 그리고 그 화려한 차는 마거릿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존재였다. 어느 날 아침 손흥민은 자신의 집 대문 아래 얇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종이는 싸구려 프린터로 출력된 듯 했고 글씨체는 코믹 산스로 적혀 있어 어딘가 우스꽝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편지의 내용은 날카로웠다. 귀하의 차량은 우리 커뮤니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빠르며 아이들에게 위험합니다. 14일 이내에 차를 치우지 않으면 후속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편지에는 서명도 공식적인 HOA 로고도 없었다. 그것은 마거릿의 개인적인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악의로 가득한 메모였다. 손흥민은 편지를 읽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게 뭐지?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동네에서 누군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낼 줄은 몰랐다. 그는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폰에 저장한 뒤 이상한 이웃이라는 폴더에 넣어두었다. 그는 이 일이 대수롭지 않다고 여겼다. HOA 규정집을 훑어본 그는 차량의 종류나 디자인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다는 걸 확인했다. 마거릿이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쓴 편지일 뿐 법적 근거는 전혀 없었다. 그는 이 일이 그냥 지나갈 거라 생각했다. 마거릿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마거릿의 집착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녀의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직 몰랐다. 손흥민의 이웃 중에는 다행히도 따뜻한 사람들도 있었다. 데이비드라는 중년 남성은 손흥민이 이사온 첫날부터 그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며 맥주 한 캔을 건넨 사람이었다. 데이비드는 은퇴한 회계사로 마거릿의 독선적인 태도에 질린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손흥민이 축구선수라는 걸 알고는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던지며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다. 그 차 정말 멋진 애 손 데이비드는 어느 날 손흥민의 차를 보며 감탄했다. 내가 젊었을 때 꿈꿨던 차야.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언젠가 같이 드라이브 갑시다, 데이비드. 이런 대화는 손흥민에게 이 낯선 동네에서 작은 위안이 되었다. 데이비드는 마거릿이 동네에서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지, 그리고 그녀가 특히 외국인들을 못마땅해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었다. 마거릿은 그냥 좀 구식이야. 데이비드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말은 그의 머릿속에 남았다. 또 다른 이웃 릴리라는 젊은 배달원도 손흥민의 일상에 작은 활기를 더했다. 릴리는 밤늦게까지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는 2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손흥민의 집에 자주 음식이나 택배를 배달하며 그와 가끔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다. 이 동네 사람들 좀 깐깐하죠. 릴리는 어느 날 배달을 하며 웃었다. 특히 저기 마거릿 아줌마, 저한테도 자꾸 잔소리해요.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좀 피곤한 분 같아요. 릴리는 마거릿이 동네에서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지, 그리고 그녀가 특히 외국인이나 젊은 사람들을 못마땅해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거릿이 저번에 제 오토바이가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릴리는 눈을 굴리며 말했다. 근데 제 오토바이는 전기 오토바이인데 손흥민은 크게 웃으며 릴리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이런 작은 대화들은 손흥민에게 동네에서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순간들이었다. 마거릿의 편지는 단순한 불쾌한 메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깊은 편견과 손흥민에 대한 적대감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손흥민의 차를 볼 때마다 자신의 좁은 세계관이 흔들리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녀에게 그 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손흥민의 성공, 그의 당당함, 그리고 그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다름의 상징이었다. 마거릿은 동네 카페에서 다른 이웃들과 커피를 마시며 손흥민의 차에 대해 불평하곤 했다. 저런 차를 누가 이 동네에서 몰아 완전히 터무니없어. 그녀는 다른 이웃들에게 손흥민이 위험한 운전자일 거라며 소문을 퍼뜨렸다. 대부분의 이웃들은 마거릿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몇몇은 그녀의 말에 동조하며 손흥민을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마거릿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손흥민의 차를 치우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녀는 HO의 규정을 뒤져봤지만 차량의 종류나 색상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손흥민이 편지에 반응하지 않는 걸 보고 점점 더 화가 났다. 저를 무시해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손흥민을 혼내줘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다. 마거릿은 손흥민의 차를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녀는 그 차가 동네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믿었다. 그녀는 손흥민이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편견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위험한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손흥민은 이런 마거릿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루틴을 유지하며 아침이면 차고에서 아스톤 마틴을 꺼내 부드럽게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차의 매끈한 표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 차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꿈, 그의 노력, 그리고 그가 이겨낸 수많은 도전의 증거였다. 그는 동네를 천천히 드라이브하며 이웃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아이들이 그의 차를 보며 신나게 소리치면 그는 웃으며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의 차는 동네 아이들에게 작은 스타였다. 아이들은 그 차를 보며 꿈을 꾸었고 손흥민은 그들의 순수한 열정에 기뻤다. 하지만 마거릿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다.
그녀는 손흥민이 동네에서 환영받는 모습이 싫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자리를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손흥민이 이 동네에서 너무 잘 지내는 것이 못마땅했다. 마거릿은 손흥민의 차를 없애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그 차가 사라지면 손흥민도 이 동네를 떠날 거라 믿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손흥민을 몰아내야 한다는 집착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손흥민의 집 앞을 지나며 그의 차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그 차를 없애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녀는 손흥민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것에 분노했다. 그녀는 손흥민이 자신을 얕잡아 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손흥민을 벌해야 한다고 믿었다. 마거릿의 편지는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다. 손흥민은 그 편지를 가볍게 넘겼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다. 마거릿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흥민의 차를 없애기 위해 위험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아직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차를 사랑하며 이 새로운 동네에서 평화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다. 그는 이 동네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자신의 성공을 조용히 즐기고 싶었다. 그는 마거릿의 편견과 집착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거릿의 어두운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 고요한 동네는 곧 예상치 못한 드라마로 뒤흔들릴 터였다. 손흥민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차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차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차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마거릿의 편지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가올 전투의 서막이었다. 깊은 밤, 영국의 고급 주택가는 고요에 잠겨 있었다. 달빛이 손흥민의 집 앞에 주차된 에메랄드빛 아스톤 마틴 DB120 AMR을 은은하게 비추며 차의 매끄러운 곡선을 강조했다. 동네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고 가끔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만이 침묵을 깼다. 손흥민은 집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꿈속에서는 경기장의 함성공을 차는 순간의 짜릿함, 그리고 팬들의 환호가 어우러졌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마거릿 그녀의 마음속에 불타는 편견과 분노를 품은 여성이 손흥민의 차를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흥민이 자신의 경고 편지를 무시한 것에 치를 떨었다. 저를 무시하다니. 감히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어두운 거리를 걸었다. 손에 쥔 망치는 그녀의 결심을 무겁게 증명했다. 마거릿은 이 동네에서 자신이 일종의 정의의 사도라고 믿었다. 그녀는 손흥민의 차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그녀가 용납할 수 없는 그의 존재 자체를 상징한다고 여겼다. 그녀는 그 차를 없애면 손흥민이 이 동네에서 사라질 거라 확신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광기로 번쩍였다. 마거릿은 손흥민의 집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동네는 여전히 고요했고 불 켜진 창문 하나 없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망치를 단단히 쥐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손흥민에 대한 증오, 그의 성공에 대한 질투, 그리고 그가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차에 다가가 망치를 높이 들었다. 첫 번째 타격은 차의 앞유리를 강타했다. 유리가 산산조각나며 날카로운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마거릿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차의 문을 내리치고 후드를 망치로 찍으며 분노를 쏟아냈다. 그녀는 차의 타이어를 칼로 찢고 스프레이캔을 꺼내
차체의 모욕적인 단어를 휘갈겼다. 너 같은 사람은 여기에 있을 자격 없어. 그녀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손흥민의 차를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계속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편견이 폭발한 결과였다. 마거릿은 손흥민을 이 동네에서 몰아내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차를 망가뜨리면 그가 굴복할 거라 믿었다. 그녀는 손흥민이 이 동네를 떠나길 바랐다. 그녀는 차를 파괴하면서 이상한 쾌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정의를 집행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손흥민의 집 현관에는 작지만 선명한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카메라는 마거릿의 모든 행동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다. 마거릿은 카메라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차를 파괴한 뒤 망치를 숨기고 스프레이캔을 버리며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며 승리감에 젖었다. 이제 저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손흥민이 아침에 차를 보고 절망할 모습을 상상하며 만족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방금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데이비드 손흥민의 친절한 이웃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은퇴 후 불면증에 시달리곤 했고 그날 밤도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그는 창문 너머로 이상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마거릿이 손흥민의 차 옆에서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데이비드는 순간 얼어붙었다. 저게 뭐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마거릿의 행동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깐깐하고 편견이 심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줄은 몰랐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직접 나가서 막아야 하나 하지만 그는 마거릿과 대면하는 걸 피하고 싶었다. 그녀는 동네에서 악명 높은 사람이었다. 데이비드는 대신 폰을 꺼내 손흥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손 좀 이상한 일이야. 마거릿이 너 차 근처에서 뭘 하고 있어. 조심해. 그는 문자를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불안했다. 그는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야 했나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창밖을 지켜보며 마거릿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다. 릴리 늦은 밤 배달을 다니는 젊은 여성이었다. 릴리는 그날 밤 손흥민의 동네에 마지막 배달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토바이를 몰며 손흥민의 집 앞을 지나쳤다. 그녀는 마거릿이 손흥민의 차를 망치로 내리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뭐야, 저거 릴리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그녀는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영상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마거릿의 모습과 그녀가 차를 파괴하는 장면은 분명히 담겼다. 릴리는 마거릿이 차를 망가뜨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손흥민에게 바로 연락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그녀는 손흥민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다. 그녀는 영상을 저장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다음 날 손흥민을 만나면 이 일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은 평소처럼 커피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그는 차고로 향하며 하루를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차고에 도착한 순간 그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의 아스톤 마틴은 엉망진창이었다. 앞유리는 산산조각 났고 차체는 망치 자국으로 가득했다. 타이어는 모두 찢겨 있었고 차의 후드에는 혐오스러운 단어가 스프레이로 적혀 있었다.
손흥민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차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사랑하는 차, 그의 자부심의 상징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렸다. 그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는 차분히 상황을 살폈다. 그때 릴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 손흥민을 발견했다. 그녀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다가왔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충격받은 얼굴로 물었다. 어젯밤에 마거릿이 이 차를 망치는 걸 봤어요. 영상도 찍었어요. 릴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흥민은 릴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릴리. 그 영상 나중에 보여줄 수 있어. 그는 차분하게 물었다. 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폰을 꺼내 영상을 확인했다. 손흥민은 그제야 데이비드의 문자를 확인했다. 그는 데이비드의 메시지를 읽으며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기로 했다. 손흥민은 현관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를 켜고 지난밤의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 마거릿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녀는 플라워 무늬 잠옷을 입고 망치를 휘두르며 손흥민의 차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녀는 너 같은 사람은 여기에 있을 자격 없어 라고 소리치며 차를 망쳤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광기로 가득했다. 손흥민은 영상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화가 나기보다는 차분해졌다. 그는 이 영상이 마거릿을 상대로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걸 알았다. 그는 영상을 저장하고 USB에 백업했다. 그는 릴리에게 전화해 그녀의 영상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데이비드에게도 연락해 그의 목격담을 확인하고 싶었다. 손흥민은 이 사건이 단순한 파괴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것은 명백한 증오 범죄였다. 그는 마거릿의 행동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깊은 편견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차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다. 그는 변호사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그는 이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할 준비를 했다. 손흥민은 차를 다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마거릿, 당신이 방금 내게 새 차를 선물했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 그는 마거릿이 자신의 행동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상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마거릿은 그날 아침 자신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손흥민이 차를 보고 절망할 모습을 상상하며 기뻤다. 그녀는 자신이 동네의 질서를 지켰다고 믿었다. 그녀는 손흥민이 이 동네를 떠날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손흥민의 보안 카메라, 릴리의 영상, 그리고 데이비드의 증언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의 오만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될 터였다. 손흥민은 집안에서 차분히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 사건을 공정하게 해결할 준비를 했다. 그는 마거릿의 행동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증오와 편견의 결과라는 걸 알았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마거릿에게 그리고 동네의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차를 망가뜨린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동시에 이 동네에서 편견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이 싸움이 단순히 차 한 대를 되찾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것은 정의와 공정함을 위한 싸움이었다. 손흥민은 집안의 조용한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보안 카메라 영상이 정지된 채로 있었다. 마거릿이 망치를 휘두르며
그의 아스톤 마틴을 파괴하는 모습은 너무나 선명했다. 그녀의 분노에 찬 얼굴, 혐오스러운 말을 내뱉는 입술, 그리고 그 뒤에 숨은 편견이 화면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손흥민은 깊은 숨을 내쉬며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그는 이 영상이 단순한 증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마거릿의 증오와 편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기록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의 차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노력 성공, 그리고 자부심의 상징이었다. 마거릿은 그 상징을 짓밟았고 손흥민은 그녀에게 그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결심을 굳혔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폰을 들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그는 런던에서 명성이 자자한 인권 전문 변호사인 제임스 킴을 떠올렸다. 킴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수많은 차별 사건을 다뤄온 사람이었다. 손흥민은 그에게 전화해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제 차가 동네 이웃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증거 영상이 있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피해가 아니라 증오 범죄예요. 킴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손 선수 영상을 보내주세요. 즉시 검토하고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며 한 가지를 더 부탁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저와 마거릿 사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동네, 아니 더 넓게는 사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킴은 그의 말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공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다루겠습니다. 손흥민은 전화를 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는 릴리에게 연락해 그녀가 찍은 영상을 요청했다. 릴리는 그날 아침 일찍 손흥민의 집 근처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히 말했다. 손, 정말 미안해요. 어젯밤 바로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서. 손흥민은 부드럽게 그녀를 안심시켰다. 릴리 괜찮아요. 당신이 영상을 찍은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됐어요. 그 영상 보내줄 수 있나요? 릴리는 바로 영상을 보냈다. 영상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마거릿이 차를 파괴하는 모습과 그녀의 목소리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릴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녀가 필요하면 법정에서 증언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릴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당연하죠. 마거릿 같은 사람은 혼나야 해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마움을 전했다. 다음으로 그는 데이비드에게 연락했다. 데이비드는 전날 밤 보낸 문자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 보였다. 그는 손흥민의 전화를 받자마자 사과부터 했다. 손, 정말 미안해. 내가 바로 나가서 막았어야 했는데. 손흥민은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데이비드, 당신이 문자를 보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요. 혹시 어젯밤 본 걸 경찰이나 법정에서 말해줄 수 있나요? 데이비드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마거릿이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요. 손흥민은 데이비드의 단호한 태도에 안도하며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제 손흥민은 3가지 강력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 첫째는 그의 보안 카메라 영상, 둘째는 릴리의 휴대폰 영상, 셋째는 데이비드의 목격자 진술이었다. 그는 이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하며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했다. 그는 동네 근처의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관은 손흥민의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확인했다. 마거릿이 망치를 휘두르며 차를 파괴하는 모습을 본 경찰관은 눈썹을 치켜세웠다. 이건 정말 명백하네요. 마스크도 장갑도 없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니.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손흥민은 차분하게 추가로 릴리의 영상과 데이비드의 문자를 제출했다.
경찰관은 모든 증거를 기록하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재산 피해가 아니라 증오 범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차 한 대를 복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것은 마거릿의 편견과 증오에 맞서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마거릿은 손흥민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믿으며 동네에서 손흥민을 비판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녀는 동네 이메일 그룹에 긴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동네에 위험한 운전자가 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사람은 화려한 차를 몰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의 차는 우리 커뮤니티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그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메일은 노골적으로 손흥민을 비판하며 그의 국적과 외모를 비꼬는 표현으로 가득했다. 이 이메일을 받은 동네 주민들은 반응이 갈렸다. 일부는 마거릿의 말에 동조하며 손흥민을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그들은 마거릿의 말에 휩쓸려 손흥민이 정말 위험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주민들은 마거릿의 이메일에 분노했다. 특히 젊은 부부인 사라와 마이클은 마거릿의 이메일을 읽고 즉시 손흥민에게 연락했다. 마거릿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다녀요. 우리 부부는 당신을 지지해요.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손흥민은 그들의 따뜻한 말에 감동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동네가 둘로 나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마거릿의 편견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그의 편에 서서 공정함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말이다. 손흥민은 이 사건을 더 넓은 무대로 끌고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짧은 글을 올렸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증오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드러나죠. 곧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 글은 애매했지만 그의 수백만 팔로워들은 즉시 반응했다. 팬들은 그의 글에 응원의 댓글을 달았고 영국 언론은 이 신비로운 포스팅에 주목했다. 지역 신문과 온라인 매체들은 손흥민이 동네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추측하기 시작했다. 한 스포츠 매체는 손흥민 런던 주택가에서 차별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 기사는 아직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측으로만 작성되었지만 손흥민의 사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마거릿은 손흥민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동네 카페에서 이웃들과 커피를 마시며 손흥민을 비판했다. 그 사람은 위험해요. 저런 차를 몰고 다니면서 우리 동네를 망치고 있어요.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이웃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깊은 함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몰랐다. 그녀의 이메일은 손흥민의 변호사에게 이미 전달된 상태였다. 킴은 마거릿의 이메일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건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야. 그는 손흥민에게 전화해 말했다. 마거릿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어요. 이 이메일은 그녀가 단순히 차를 파괴한 것 이상으로 당신을 공격했다는 증거입니다. 손흥민은 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차 한 대의 복구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는 마거릿에게 그녀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동네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에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손흥민은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사라와 마이클 외에도 몇몇 이웃들이 그에게 다가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한 노부부는 손흥민의 집 앞에 작은 꽃바구니를 놓고 갔다. 마거릿의 행동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당신은 우리 동네의 자랑이에요. 손흥민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이 동네가 마거릿 같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는 이 싸움이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마거릿의 편견이 동네 전체를 오염시키는 걸 막고 싶었다. 손흥민은 변호사와 함께 소송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재산 피해, 증오 범죄, 명예훼손,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마거릿을 고소할 계획이었다. 킴은 손흥민에게 말했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예요. 당신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겁니다. 손흥민은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팬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공정함과 용기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한편 마거릿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동네에서 손흥민을 비판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그녀는 경찰이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릴 때까지 자신이 무사할 거라 믿었다. 그녀는 손흥민이 이렇게 강력하게 방역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손흥민의 침착함과 결단력을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단순한 파괴 행위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걸 전혀 몰랐다. 손흥민은 집안에서 차분히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는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길 기다렸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마거릿과 대면할 준비를 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차 한 대를 되찾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마거릿의 편견에 맞서 싸우며 이 동네와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심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차를 망가뜨린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동시에 차별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 그는 마거릿이 자신의 행동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침착하고 단호하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런던의 법정은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오래된 나무 벽과 높은 천장이 위압적인 느낌을 주었지만 손흥민은 침착하게 원고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 제임스 킴이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전략을 점검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경기장에 나가기 전처럼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는 이곳이 단순한 법정이 아니라 정의와 편견이 충돌하는 전쟁터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앞에는 마거릿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법률 대리인 없이 혼자였다. 손에 쥔 서류철은 엉성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자신감과 불안이 뒤섞인 기묘한 혼합물이었다. 마거릿은 자신이 이 재판에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손흥민의 차를 파괴한 것이 동네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었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손흥민이 준비한 증거의 무게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법정 안은 동네 주민들, 언론인들, 그리고 손흥민의 팬들로 가득했다. 그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이후 이 사건은 영국 전역에서 주목받는 뉴스가 되었다. 지역 신문들은 축구 스타 손흥민 증오 범죄 피해자라는 헤드라인을 뽑았고 스포츠 팬들은 물론 인권 단체들까지 이 재판에 관심을 보였다. 손흥민은 이 관심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이 기회를 통해 더 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판사는 중년의 여성으로 날카로운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로 법정을 장악했다. 그녀는 먼저 손흥민 측에 발언 기회를 주었다. 제임스 킴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감 있게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피해가 아닙니다. 피고 마거릿은 원고 손흥민의 차량을 고의로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증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그녀의 이메일과 증거 영상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킴은 프로젝터를 켜고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다. 손흥민의 보안 카메라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다. 마거릿이 플라워 무늬 잠옷을 입고 망치를 휘두르며 차를 파괴하는 모습이 고해상도로 재생되었다. 그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너 같은 사람은 여기에 있을 자격 없어. 법정 안의 관중들은 숨을 죽였다. 마거릿은 스크린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그 영상이 이렇게 선명할 줄 몰랐다. 킴은 이어서 릴리의 휴대폰 영상을 제시했다. 비록 화질은 낮았지만 마거릿의 행동과 그녀가 내뱉은 혐오 발언은 분명히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킴은 데이비드의 증언을 소개했다. 데이비드는 법정에 출석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저는 마거릿이 손흥민의 차를 파괴하는 걸 봤습니다. 그녀는 망치를 들고 차를 내리쳤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손흥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데이비드의 진술은 간결했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킴은 증거 제시를 마무리하며 마거릿의 동네 이메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녀가 손흥민을 위험한 운전자이자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판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킴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이메일은 피고의 인종적 편견과 명예훼손 의도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차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네 전체를 선동하려 했습니다. 법정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판사는 안경 너머로 마거릿을 바라보며 말했다. 피고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마거릿은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었다. 그녀는 변호사 없이 스스로를 변호하려 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우리 동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손흥민의 차는 너무 화려하고 빠르며 아이들에게 위험했습니다. 그는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단지 커뮤니티를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지만 그녀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손흥민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는 화가 나기보다는 그녀의 편견이 얼마나 깊고 맹목적인지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다. 판사는 마거릿의 말을 끊으며 물었다. 피고 당신은 원고의 차량을 파괴한 것을 인정합니까? 마거릿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영상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네, 제가 차를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동네에 맞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법정 안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관중들 사이에서 분노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판사는 눈썹을 치켰으며 말했다. 피고, 당신은 지금 인종적 편견에 기반한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마거릿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그녀의 말은 설득력을 잃었다. 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손흥민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호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저는 이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이민자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조용히 평화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제 차는 제 노력과 꿈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마거릿은 그 차를 보고 저를 증오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건 제 차 때문이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디서 왔는지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법정에 울렸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저는 축구선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또 다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저는 이 재판이 단순히 제 차를 복구하는 문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공정함과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길 바랍니다. 손흥민의 연설은 법정 안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관중들 중 몇몇은 눈물을 글썽였다. 릴리는 법정 뒤쪽에서 손흥민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공감했다. 심지어 판사조차 손흥민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하였다. 마거릿은 손흥민의 연설을 들으며 점점 더 작아졌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깊은 편견의 결과였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변론에서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하게 들렸다. 판사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뒤 판결을 준비했다. 그녀는 잠시 법정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증오와 편견의 문제입니다. 판결은 잠시 후 발표하겠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손흥민은 킴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 마거릿은 불안한 눈빛으로 판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처음으로 느꼈다. 몇 시간 후 판사는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을 발표했다. 피고 마거릿 당신은 원고 손흥민의 차량을 고의로 파괴한 혐의 증오 범죄 명예훼손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로 판결받습니다. 당신은 차량의 완전한 복구 비용 법적 비용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총 35만 파운드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정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마거릿은 판결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35만 파운드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에 든 서류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관중들 사이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승리감보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이 판결이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것은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다. 마거릿은 판결을 듣고 무너졌다. 그녀는 법정을 나서며 동네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동네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녀의 행동은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켰다. 사라와 마이클은 손흥민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으며 축하했다. 손, 당신이 해냈어요. 그들은 기뻐하며 말했다. 릴리는 법정 밖에서 손흥민을 기다리며 미소를 지었다. 제가 도움이 됐다니 기뻐요. 그녀는 수줍게 말했다. 손흥민은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말했다. 릴리 당신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어요. 데이비드도 손흥민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자랑스러워 손. 손흥민은 그들의 따뜻한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싸움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그는 동네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겼다. 재판 후 손흥민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과 간단히 인터뷰를 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제 차를 되찾는 문제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차별과 편견이 우리 사회에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은 다음 날 신문과 온라인 매체에 대서특필되었다. 그의 팬들은 소셜미디어에서 그의 용기를 칭찬하며 할만 Justice for Son 캠페인을 시작했다. 마거릿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패배를 곱씹었다. 그녀는 35만 파운드라는 거액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자신의 차를 팔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녀는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카페에서 이웃들과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흥민을 원망하며 자신의 패배를 그의 탓으로 돌렸다. 손흥민은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사건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생각했다. 그는 단순히 차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정의를 되찾았다. 그는 이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변화를 위한 시작이라는 걸 알았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팬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용기와 공정함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이 재판이 단순히 마거릿과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더 큰 운동의 시작이 되기를 바랐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동네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 싸움이 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확신했다. 법정에서의 승리가 손흥민에게 가져온 것은 단순한 재정적 보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회복이었고 편견에 맞선 싸움에서 거둔 상징적인 승리였다. 재판이 끝난 후 몇 주가 지나 손흥민은 런던의 고급 주택가에 새로 도착한 자신의 아스톤 마틴 DB11 AMR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로운 차는 이전과 같은 에메랄드빛 외관을 자랑했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디테일이 추가되었다. 차의 브레이크 캘리퍼는 선명한 붉은색으로 빛났고 가죽 시트의 헤드레스트에는 Justice Served라는 문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문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손흥민이 마거릿의 증오와 편견을 이겨낸 증거였다. 그는 차고에 서서 차의 매끄러운 표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 차는 그의 자부심을 되찾은 상징이었다. 그는 채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엔진의 부드러운 울림이 차고를 채웠고 그는 천천히 동네로 나갔다. 그는 시속 10마일로 동네를 돌며 창문을 내렸다. 차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스폰지밥의 스윗 빅토리였다. 이 곡은 그의 승리를 축하하는 완벽한 선택이었다. 동네 아이들은 그의 차를 보고 뛰어나와 손을 흔들었다. 멋진 차야, 아이들이 소리쳤다. 손흥민은 웃으며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이웃들, 특히 사라와 마이클 같은 사람들은 집 앞에 나와 그를 향해 미소를 보냈다. 그들은 손흥민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처럼 기뻐했다. 그는 동네를 돌며 이곳이 마거릿의 편견으로 얼룩진 곳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공정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걸 새삼 느꼈다. 손흥민은 차를 몰며 마거릿의 집 앞을 지나갔다. 그녀는 정원에서 장미에 물을 주고 있었지만 손흥민의 차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공허했다. 그녀는 손흥민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더 이상 동네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행동은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켰고 그녀의 집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 되었다. 손흥민은 그녀를 보며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선택으로 이 상황을 자초했다는 걸 알았다. 그는 차를 계속 몰며 그녀의 집을 지나쳤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이 승리는 단순히 차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마거릿의 편견이 동네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는 증거였다. 마거릿의 몰락은 동네 전체에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선고받은 35만 파운드의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아우디 SUV를 팔았다. 그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동네 카페에서 이웃들과 수다를 떨며 자신의 의견을 강요할 수 없었다.
그녀는 HOA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다. 한때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던 몇몇 이웃들도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는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집을 떠났고 그녀의 애완견조차 스트레스로 털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마거릿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흥민을 원망하며 자신의 패배를 그의 탓으로 돌렸다. 그녀는 동네를 떠나고 싶었지만 재정적 부담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 갇힌 채 손흥민의 차가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손흥민은 마거릿의 몰락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었다. 그는 동네에서 새로운 관계를 쌓기 시작했다. 데이비드는 그의 집에 맥주를 들고 찾아와 승리를 축하했다. 손, 넌 정말 대단해. 마거릿 같은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이기다니. 데이비드는 웃으며 말했다. 손흥민은 맥주를 건배하며 대답했다. 데이비드, 너 문자가 큰 도움이 됐어. 고마워. 그들은 맥주를 마시며 동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데이비드는 손흥민에게 동네의 작은 축구 클럽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아이들이 널 정말 좋아해. 너 같은 롤모델이 필요해. 손흥민은 기꺼이 동의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 동네에 뿌리를 내리고 싶었다. 릴리도 손흥민의 새로운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재판에서 증언한 후 동네에서 작은 영웅이 되었다. 손흥민은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릴리를 태그하며 이 사건을 해결해준 진짜 영웅이라고 썼다. 이 포스팅은 릴리의 배달일을 폭발적으로 늘려주었다. 그녀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바쁜 배달원이 되었고 손흥민과 가끔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이제 마거릿이 내 오토바이를 보고 뭐라고 못해 릴리는 웃으며 말했다. 손흥민은 그녀의 밝은 에너지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릴리 같은 사람들이 이 동네의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했다. 손흥민은 동네의 변화를 느꼈다. 마거릿의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동네는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곳으로 변해갔다. 사라와 마이클은 동네에서 작은 커뮤니티 이벤트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손흥민을 초대해 이벤트의 중심 인물로 삼았다. 이벤트는 동네 공원에서 열렸고 아이들은 손흥민과 축구를 하며 웃음소리로 공원을 채웠다. 손흥민은 아이들과 공을 차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이 동네가 단순히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 사건이 그 변화를 위한 촉매가 되었다고 느꼈다. 손흥민은 집으로 돌아와 차고에 들어갔다. 그는 차고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다. 액자에는 마거릿의 원래 경고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 옆에는 보안 카메라 영상에서 캡처한 마거릿의 모습이 프린트되어 있었다. 그녀가 망치를 휘두르는 장면은 손흥민에게 승리의 순간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 액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액자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편견과 증오를 이겨낸 증거였다. 그는 차고에 앉아 새 차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차는 단순히 그의 자부심을 되찾은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이 동네에서 그리고 더 넓게는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지키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손흥민은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에 맞서 싸울 용기와 단합된 커뮤니티의 힘이 있다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자신의 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긴 글을 올렸다. 이 사건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그 다름을 존중할 때 더 강해집니다. 정의는 항상 승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 글은 전 세계 팬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Justice for Son 해시태그는 트렌드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손흥민은 동네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싶었다. 그는 동네 아이들과 축구를 가르치며 이웃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이 동네가 단순히 그가 사는 곳이 아니라 그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다. 그는 마거릿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동네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었다. 그는 이 동네가 더 포용적이고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마거릿은 여전히 동네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동네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 갇힌 채 손흥민의 차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동네에서 완전히 잊혀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웃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이 그녀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흥민을 원망하며 자신의 패배를 그의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손흥민은 차고에서 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마거릿과의 싸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것은 더 큰 변화를 위한 시작이었다. 그는 이 동네 그리고 더 넓게는 사회에서 차별과 편견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이 싸움이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의 차를 보며 생각했다. 이 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그는 채 올라타 동네를 한 바퀴 더 돌았다. 그는 이 동네가 자신의 집이라는 걸 새삼 느꼈다. 그는 이곳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 그는 이 동네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 싸움이 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확신했다.